여자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 도대체 어떤 남자일까요? 본능적으로 섹시하게 느껴진다는 건 별게 없어요. 외설적으로 말하면 와, 이 남자의 애를 갖고 싶다, 더 나아가서는 이 남자의 첩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본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지구 먹이사슬의 정점이죠. 다른 동물이랑 뭐가 다르길래 먹이사슬의 정점이 된 걸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뇌랑 언어입니다. 뇌를 통해서 어떤 문제든 해결하고,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뭉치게 만들었죠. 여자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남자의 핵심 포인트도 머리가 좋으면 되고요, 말을 잘하면 됩니다. 여자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남자, 바로 계산력이 좋은 남자입니다. 풀패키지 2.0 강의에서 말씀드릴 대화법 같은 것들도 여기서 말씀드릴 개념들로 알려드릴 거예요. 계산이라는 거는 밥 먹은 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말 아시죠? 실제로 공감이라는 거는 함께 느낄 감,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읽을 줄 아는 거죠. 예를 들면 투정 부리는 여자를 보고 왜 짜증을 내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애정이 필요해서 투정을 부리는구나 라는 걸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죠. 여자들이 센스 있는 남자가 좋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견문색 패기 같은 거네. 이따 알려드릴 문제 해결 능력이 무장색 패기 같은 거면, 계산 능력은 견문색 패기입니다. 왜 계산 능력이 있으면 여자들이 좋아함? 여러분이 카드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심리로 베팅했는지까지 다 아는 것 같이 보이면 무서우면서 이 사람 뭐지? 라는 존경심도 들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가 오늘 옷 특이하시네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나요?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당황하는 남자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무슨 의미로 말한 건지 계산할 수 있다면, 이게 뭐 공격하는 건지 친해지고 싶은 건지 캐치할 수 있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게 되면 여자가 좋아하는 티키타카가 잘 되는 남자가 됩니다. 여자를 많이 만나본 남자들이 여자를 더 잘 만나는 이유는 이런 계산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졌기 때문이에요. 계산 능력만 좋아도 이 남자는 어떻게 내 생각을 다 알고 있지? 라면서 정말 잘 통한다고 느낍니다. 호감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섹시함을 느끼게 돼요.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남자, 두 번째는 문제 해결력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게 뭐임? 문제 해결력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이제 여자들이 흔히 남자들 수학 문제 푸는 거 보면 멋있다고 하거나, 전등 갈기, 운전, 주차 잘하는 거 보면 멋있다고 하죠. 여자들이 나는 똑똑한 남자가 좋아, 능력 있는 남자가 좋아 라고 하는 게 이 문제 해결력이 좋은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능력은 여자보다는 남자한테 더 발달했습니다. 원시시대 때를 보면 일반 동물들은 자기보다 큰 동물을 만나면 도망을 가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사냥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 해결력은 남자가 더 발달했어요. 남자들은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했죠. 개척을 하는 포지션이었어요. 실제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남 탓을 잘 안 하는 게, 여자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가에 집중해서 생각을 하지만 남자들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문제 해결력 자체가 유전자의 각인이 된 거죠. 다행히 이 문제 해결력은 간단히 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동물이 아니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면 무조건 키울 수 있어요. 인간은, 특히 남자는 순응하는 동물이 아니라 개척하는 동물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이 방금까지도 불평불만하고 인생은 타고난 대로 사는 거라고 합리화하고 흙수저니 뭐니 하면서 살았더라도 오늘부터는 바뀌는 거예요. 인간은 비록 돌도끼 같은 별 볼 일 없는 도구로 시작했지만 로켓을 쏘아올릴 정도로 발전했죠. 심지어 100년, 200년 전만 해도 폐렴이나 결핵만 걸려도 인간이 대부분 죽는 줄 알았는데 현재는 대부분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발전했죠. 여러분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로켓 같은 대단한 걸 직접 만들지 못해도 여러분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건 누구나 가능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해내시면 돼요. 여러분도 태어나자마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였지만 걸음마를 떼고 부모님과 소통해야겠다는 목표로 말도 하게 됐죠. 현재 많은 남자분들이 해봤자 안 된다는 무기력증을 단체로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면 될 거라는 문제 해결 본능은 여러분 유전자에 이미 있습니다. 진짜 주체적인 남자가 되고 싶으면 생각을 바꾸세요. 그렇게 됐을 때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주관이 있는 남자, 열심히 사는 남자, 비전이 있는 남자, 리드하는 남자, 자신감 있는 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만 생겨도 실제로 여자가 봤을 때 더 잘생겨 보이고 또 말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말의 내용에 논리가 없어도 논리적이어 보이고, 말의 내용이 감동적이지 않아도 감동적이어 보일 수 있어요. 자신감이 없으면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평생 남들이 해주는 칭찬과 인정에 매달리게 돼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괜찮다고 승인을 해줘야 그제서야 안심을 해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엔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 외모를 꾸미는 거나 공부를 더 하는 것 같이 사소한 걸로 시작해서 굳이 가고 싶지도 않은데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학교를 가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는 등등, 결국 자신의 인생 전체가 보여주는 과정, 증명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또 자존감이 낮으면 자꾸 스스로를 욕하게 돼요.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스스로 보듬어주지 못하죠. 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 과도하게 의미부여를 하고 오해를 해서 나 욕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판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아닌 걸 머리로는 알면서 말이죠. 자신을 가장 사랑해줘야 할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끔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자한테 집착하게 되고 위축되고 초라해지고 자신의 의견을 내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이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도전을 피하게 됩니다. 실패를 했다가 욕먹을까봐 그러는 거죠. 당연히 인생에서 성과를 내기 힘들고 발전을 못해요. 여기 외모는 8점이지만 인기 없는 남자 A가 있습니다. 반면에 외모는 6점인데 여자가 먼저 연락하는 남자 B가 있어요. 분명 외모도 괜찮고 스펙도 나쁘지 않은 남자인데 여자들한테 인기 없는 친구들이 있죠. 반대로 딱히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여자들이 계속 꼬이는 남자들도 있고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여자들이 정 떨어지는 순간을 아냐 모르냐예요.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최근 사업을 해서 잘 되고 있는 선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와, 김 선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벌써 직원 10명이나 뽑았다며? 부럽다.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야겠다. 근데 갑자기 A가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오래 못 갈걸. 요즘 그런 사업들 거품 많잖아. 어? 그래. 그리고 어렸을 때 너무 성공하면 나중에 불행하다던데. 그거 진짜 합법적으로 하는 건지도 의심스럽고.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내 친구도 그런 사업 하다가 망했어. 그런 애들 보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다 빈 깡통이야. 쟤 왜 저래? 질투하나? 남자가 저렇게 열폭하는 거 극혐임. 그날 이후로 여자들이 A를 개무시하게 됐죠.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열폭한 남자를 개무시합니다. 왜냐?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자기 감정 조절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자는 그릇이 큰 남자를 좋아하는데 당연히 속 좁아 보이겠죠. 그리고 사람 심리상 원래 사람은 자기한테 없는 걸 욕하게 돼 있어요. 자기도 무의식 중에는 저렇게 성공하고 싶고 여자들한테 칭찬받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걸 못 가지니까 깎아내림으로써 어떻게든 자존심을 보호하려는 거죠. 반면 인기 많은 B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떨까요? 성공한 선배 얘기가 나올 때 자존감 높은 B는 대단하네. 나도 자극받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남들이 인정할 줄 알고 진심으로 축하해줄 줄 알아요. 역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라고 하면서 배울 줄도 알고요. 여자들 반응도 완전 다릅니다. 이런 남자를 보면 무의식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남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여자들은 속으로 아, 저 남자 뭔가 어른스럽다, 믿음직스럽다 라고 느껴요. 여자들이 남자한테 정 떨어지는 순간 바로 남자가 과도하게 설명할 때입니다. 제가 아는 여자애가 소개팅을 하고 온 썰을 들려준 적이 있는데요. 여자애가 이제 신발 예쁘네요. 라고 했는데 남자가 아, 이거 사실 비싼 브랜드는 아닌데 가성비가 진짜 좋아서 차로도 입었대요 이거. 라고 해서 속으로 안 물어봤는데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10분 정도 뒤에 둘이 좀 어색한 상황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도 아, 제가 원래 처음엔 낯을 좀 가려서 근데 친해지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진짜로.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해서 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아, 이거 세일해서 샀는데 원래 비싸. 제가 살이 좀 쪘죠? 요즘 많이 먹어서. 제가 운전이 좀 서툴러요. 면허를 딴 지가 얼마 안 돼서 운전을 좀 못해요. 물어보지도 않은 거를 선제 방어하려고 막 열심히 설명합니다. 반면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가성비 브랜드에 7만원짜리 신발을 신어도 괜찮지? 잘 샀지? 이러고 끝입니다. 진짜 여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자신감 높은 남자들에겐 남의 기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입었다. 이게 끝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여러분 중에서도 많이 그랬을 거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는 뭔가 찔리는 느낌이 들면서 자꾸 뭔가 설명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남들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강박 플러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왜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아, 내가 인정해주는 위치네? 이 남자가 나보다 아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당신의 선택은 당신이 좋아서 한 겁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변명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충분한 사람이 되자고요. 내가 이래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려는 순간 이미 나는 부족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명하지 않을 때 여자들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자신을 믿는구나. 자신의 기준을 믿고 변명을 끊었을 때 여자들의 인식은 180도 달라집니다. 가성비 브랜드를 입고도 괜찮지 라고 담담하게 말할 때 여자들은 이 사람은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여자들이 진짜로 매력을 느끼는 순간은 이럴 때예요. 아, 이 사람은 내 반응을 기다리지 않는구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하는구나. 나한테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신 있구나. 그리고 이런 당당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비싼 브랜드를 입어서가 아니라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태도 자체가 매력적인 겁니다. 여자들이 정 떨어지는 순간 바로 남자가 자기 밥그릇만 챙길 때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꽤 많은 남자들이 여자한테 뭐 맞춰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굴어야 뭐 상남자다 알파메일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예를 들면 이래요.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면은 혼자 먼저 먹기 시작합니다. 메뉴를 고를 때도 나는 이거 먹을 건데 하고 자기 것만 정하죠. 데이트 코스를 정할 때도 상대 의견은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이거를 프레임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남자는 결혼해도 지밖에 모르겠구나. 이게 실제로 제 여사친이 겪은 일인데 호빵 같은 걸 2개 샀대요. 근데 남자친구가 배고프다고 다 먹어버린 거죠. 이 여자애는 그날로 헤어지자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제 남자를 결혼 전제로 만났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더 나를 안 챙길까 하는 불안이 들었다고 합니다. 진짜 여유 있는 남자들은 자기만 챙기지 않아요. 나는 이미 충분히 괜찮으니까 너도 챙겨줄게,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음식도 나눠 먹고 상대가 불편한 거 없는지, 기분 어떤지, 필요한 거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요. 이게 진짜 여유입니다. 제가 아는 형 중에 진짜 여유 있는 형이 있는데 무작정 맞춰주진 않지만 사람들을 진짜 잘 챙겨요. 당연히 여자친구 생기면 잘 챙겨주면서, 근데 또 여자친구가 봤을 때 절대 만만하게 보진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여자는 잘해주면 남자를 만만하게 본다는 이상한 생각이 있어서 비결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형이 하는 말이, 잘해주는 거랑 휘둘리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라면서 잘해줄 때 감정을 섞지 말고 내가 원해서 잘해준다 생각하고 하래요. 보통 남자들이 잘해주는 게 인정받고 싶고 호감을 얻고 싶어서 잘해주는 거라 무시를 당하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냥 남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나도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 무시당할 일도 없다고 해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뭔가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짜 상남자는 눈치를 안 보는 남자가 아니에요. 눈치를 볼 줄 알면서도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남자죠. 자기 것만 챙기면서 난 알파메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착각이에요. 알파메일이라는 뜻 자체가 무리를 이끄는 리더를 말하는 건데, 리더는 자기만 챙기지 않죠. 구성원 모두를 돌봅니다. 그게 진짜 강한 거고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성상인 거죠. 여자들이 정 떨어지는 순간 바로 남자가 눈치 없을 때입니다. 눈치의 포인트가 뭘까요? 눈치라는 거는 상대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계산할 줄 아는 지능의 영역이에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눈치 없는 남자는 멍청하다고 느끼고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없는 남자들에게 정이 떨어지는 건데, 어떤 게 눈치가 없는 거임? 예를 들면 민지가 감기 걸렸다고 인스타에 스토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민주가 점수 따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죽을 배달해 준다고 해요. 민지는 속도 안 좋고 그냥 혼자서 쉬고 싶은데 민수가 굳이 죽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눈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진짜로 좋아할지 말지 상관없이, 와 드라마에서 보니까 죽을 가져다 주는 남자 로맨틱하다고 난리던데 하면서 부담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 말이죠. 이거는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지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죽을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밍이랑 분위기를 무시하고 내가 지금 감동 줄 타이밍이야 하면서 자기 감정에만 몰입하는 게 문제인 거죠. 대단한 걸 안 해도 지금 타이밍에는 가만히 두는 게 낫겠구나 하고 행동하는 게 진짜 센스입니다. 또 눈치 없는 남자들 특징이 자기한테 재밌는 얘기라고 여자도 재밌을 줄 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자들은 관심 없어하는 게임 얘기나 군대 얘기뿐만 아니라 자기 예전 연애 얘기도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 안 궁금할 수 있어요. 남자분들은 눈치 챙기면서 여자들이 웃어준다고 신나서 계속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자 표정을 좀 유심히 보면서 이게 재밌어서 웃는 건지 웃는 척 하는 건지 파악을 해야 돼요. 친한 여자애들이랑 이상형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너네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 물어보면은 공통적으로 꼽는 이상형이 있더라고요. 바로 자신감 있는 남자, 여유 있는 남자입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남자는 여유가 있어야 섹시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남자들은 자기들이 절대로 만만하게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자기도 모르게 존중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남자한테 넘어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여유 있는 남자가 뭘까요? 이번 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유 있는 남자와 함께 여자들이 이상형 얘기를 할 때 빠짐없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다정한 남자인데, 뻔한 말이죠. 근데 우리도 알잖아요. 막상 여자들이 다정한 남자 좋아한다고 해도 자기한테 착하게 구는 남자는 또 질려하는 그런 거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민수도 착하고 철수도 착한데 왜 여자들이 민수는 좋아하고 철수는 싫어할까요? 민수가 잘생겨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 영상 꺼주세요. 물론 외모도 중요하지만 여자는 성격도 많이 봅니다. 못생겼는데 예쁜 여자 만나는 남자 흔치 않게 볼 수 있잖아요. 똑같이 착한데 어떤 남자는 좋아하고 어떤 남자는 싫어하는 이유는 여자가 말하는 다정함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다정함이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말하는 다정함도 결국 여유 있는 남자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여유 있는 남자, 그게 뭐임? 여유라는 게 한자로 남을 여자에 넉넉할 유자를 씁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시간이나 마음이나 자원 뭐든 많이 남아서 느긋하고 풍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다정함이란 많을 다자를 써서 정이 많다는 거죠. 마음에 정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통 여자한테 마냥 호구처럼 잘해주는 남자들은 마음속에 막 정이 많아서 잘해주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잘해주는 거죠. 반면에 진짜로 여자한테 인기 많은 다정한 남자들은 진심으로 마음속에 정이 많고 친절합니다. 정답이 나왔어요. 여자가 좋아하는 다정한 남자가 되려면 마음속에 정이 많아야 돼요. 즉 여유로운 남자가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함? 여기까지만 말하면은 너무 무책임하죠. 제가 다정한 남자가 되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 무조건 먹히는 방법입니다. 바로 마음속에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여자가 되게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맛있는 걸 먹고 막 엄청 기뻐한다든지 귀여운 강아지를 보면서 쓰다듬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상상해보는 거예요. 진짜 다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해주면 날 좋아하겠지 같은 계산적인 생각이 아니라 진짜
진짜로 이 사람이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이 사람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되게 행복해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이 연습은 조금만 해도 여러분은 다정한 사람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학 기반으로 재밌게 연애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자가 좋아하는 여유로운 남자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거절을 잘하는 겁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괜히 여자랑 갈등 만들기 싫어서 상대방 요구에 전부 맞춰주곤 합니다. 몸이 피곤해도 여자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부탁하는 것도 들어주고, 여자가 싫다고 하면 다 맞춰주고, 여자가 먹자고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까지 먹죠. 이게 여자한테 맞춰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여자가 좋아할 줄 알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자한테 물어보면은 거절을 잘하는 남자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여자는 잘해주는 남자보다는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근데 자기 부하처럼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남자는 매력이 안 느껴지겠죠. 여자가 하자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안 했을 때 당장은 여자가 서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에 대한 호감이 떨어지기는커녕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안달이 나면서 남자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거절을 잘한다는 거는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주장을 잘한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여자가 좋아하는 여유로운 남자라는 거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남자잖아요. 하기 싫은 걸 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면 여유를 갖기가 힘들겠죠. 하기 어렵거나 하기 싫은 거를 안 할 줄 알아야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여유롭게 남아있고, 그렇게 돼야 여자한테 다정하게 잘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는 게 어렵거나 무섭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안을 제시하면 돼요.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 대신 이건 어때? 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고 여러분도 편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자에게 존중을 받으려면 여러분부터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나 원치 않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상대방도 그 진심을 느끼고 여러분을 존중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잘하는 남자, 의견을 잘 말하는 남자가 여자들이 봤을 때 섹시한 겁니다. 여유로운 남자의 특징 세 번째는 침묵을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친한 여자들한테 이상형을 물어보면 가볍지 않은 남자, 진중한 남자가 좋다고 많이 말합니다. 여기서 진중한 남자는 뭘까요? 제가 아는 형 중에 약간 하정우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형은 여자들이 질문을 하면은 5초 정도는 생각하고 대답을 합니다. 누가 봐도 별거 아닌 것 같은 디테일인데 그 5초의 침묵 때문에 여자들은 은근히 긴장하면서 이 형의 말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 짧은 텀에서 미묘한 설렘이 생기고 기다린 만큼 이 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인기 많은 남자들을 관찰해보면은 대부분 이 침묵을 참 잘 활용합니다.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굳이 무리해서 말을 꺼내지 않고, 말을 할 때도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되나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고 그 결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묵직해지는 겁니다. 반면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가벼워 보일 수밖에 없고 중요한 순간에 전달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말을 적게 한다는 거는 뒤집어서 보면은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언제나 호감을 살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제대로 귀 기울여준다 라고 느끼면은 신뢰도 생기고 대화도 훨씬 깊어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남자 진중하네 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결국 여유 있는 남자가 되려면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급하게 말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의 말을 기다리게 되고 그 기다림이 쌓여서 진중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겁니다. 여유로운 남자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여자가 한 말을 꼬아듣지 않는 남자입니다. 꼭 여자한테 인기 없는 남자들을 보면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면은 과도하게 의미부여하면서 여자의 말을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해요. 자기한테 칭찬을 해도 비꼬는 거 아닌가? 라고 망상하고, 평범한 질문을 해도 자기를 테스트한 줄 알고 발끈합니다. 여자의 평가나 말을 꼬아듣는 순간 여자의 말이나 행동에 노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 낮은 진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여자가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평가하는 느낌이 들어도 엄청나게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오빠 운동해라는 평범한 질문을 해도 내가 운동한 것 같지 않은 몸이라는 건가 하면서 혼자 피해의식을 가집니다. 여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물어본 건데 말이죠. 그러면서 괜히 호들갑 떨면서 자기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지금은 루즈핏 옷을 입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라느니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여자가 봤을 때 딱 봐도 매력 없겠죠. 이렇게 여자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질문에 불안해하는 남자는 당연히 여자가 봤을 때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인정 욕구에 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랑 대화하면은 피로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맨날 예민하게 반응하고 변명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자기가 어쨌다 자기가 저쨌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대화하는 거를 듣고 좋아할 여자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꼬아듣는 분들이 있으면은 말을 좀 그냥 그대로 듣고 그대로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덕배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묵묵하게 잘해줍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는 덕배가 마냥 잘해주고 착하게 대해줬는데 그거에 질려서 떠나버리더라고요. 하지만 몇 주 뒤에 덕배에게 여자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울고 불며 후회한다고 말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했죠. 왜 덕배의 전 여자친구는 후회를 했을까요? 단순히 잘해줘서일까요? 바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만 아셔도 썸을 탄 여자든 여러분과 연애를 했던 여자든 앞으로 여러분을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잘해줘서 후회하는 거 아님. 단순히 잘해줬다고 해서 여자들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놓치면 후회하는 남자 특징 3가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놓치고 후회하는 남자들을 보면 썸이 깨질 때든 헤어질 때든 남자가 단호하게 끊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한 얘기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심오한 심리적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라는 남자가 민지랑 썸을 타고 있어요. 민수는 맨날 잘해주고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민지가 하는 불평불만들도 매일매일 다 받아줬습니다. 결국 민수는 민지에게 우리 만나자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민지는 고백을 안 받아줬어요. 고백을 할 때마다 잘 모르겠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거리를 뒀죠. 그렇게 민지는 애매한 관계로 지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민수는 민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민지라는 여자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질려버린 거라고 느꼈어요. 이렇게 계속 잘해줘봤자 흐지부지 되겠구나 느낀 거죠. 이때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실하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고 확실하게 말해야 해요. 그러면 그냥 여자를 놓치는 거 아님. 남자가 잘해준다고 해서 질려하는 여자들에게는 잘해주는 전략을 쓰면 역효과입니다. 충격을 줄 필요가 있어요. 민수처럼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날 버린다고 하는 상실감을 줘야 합니다. 민지 같은 여자들은 민수를 감정 쓰레기통 또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안전장치쯤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여자들한테는 한 번에 이런 느낌을 뺏어서 충격을 줘야 해요. 자기가 좋다고 하는 남자를 부담스러워하는 여자들도 막상 남자가 단호하게 끊어내면 내가 안 붙잡혀도 될 만큼 가치가 없는 존재였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러분을 놓치고 후회하게 하려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해요. 여자가 흐지부지 관계를 끝내려고 하면 어떻게 살리려고 붙잡지 마세요. 이건 여자에게 선택지를 주는 꼴이 됩니다. 여자가 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 해서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에는 여자가 선택을 한 상황이 되는 거죠. 나중에 돌아봤을 때도 내가 선택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합리화를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남자가 먼저 단호하게 끊어내면 여자가 선택해서 끊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회할 여지가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민수가 민지에게 매달렸다면 민지 입장에서는 역시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만족감과 우월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엔 미련이 남지 않죠. 지환이랑 지수라는 커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민수, 민지랑 비슷해요. 지환이가 잘해주니까 지수가 뭔가 주도권을 잡고 살짝 흥미가 식은 게 보입니다. 근데 아직 확실하게 끊어낼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지환이는 어떻게 해야 나중에 지수가 지환이를 놓치더라도 후회하게 될까요? 우선 제가 지환이에게 조언을 한다면 자기 인생에서 좀 재미를 찾으라고 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여자가 남자한테 소원한 상황이 되면 남자들은 불안해서 어떻게든 여자에게 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줄 알고요. 이미 잘해줘서 질린 여자들은 더 잘해줘봤자 더 질리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지수 같은 경우엔 뭔가 이 남자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뭔가 집착하는 것 같고 이래서 흥미가 식은 상황입니다. 다만 마음이 다 식어서 아직 헤어지자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애매하게 연락텀을 길게 두면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수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지환이가 억지로 거리를 좁히려고 하면은 헤어지자는 말만 빨리 들을 뿐입니다. 여자가 연락을 천천히 하거나 늦게 한다면 남자 쪽에서도 그 템포에 맞춰서 늦게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야 차라리 헤어지지 않을 확률도 올라가고 다시 만날 확률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환이는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클라이밍을 하러 가고 거기서 재밌게 배우고 거기 사람들과 친해지는 모습을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렸어요. 데이트가 잡혀도 나 이거 끝내고 갈게, 조금 늦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전처럼 무조건 맞춰주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요. 지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편해집니다. 만나는 것도 원래 귀찮았고 애정 표현 같은 것도 부담스러웠었거든요. 거리를 두니까 뭔가 자유로워진 느낌도 들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지수의 마음은 식었기 때문에 헤어질 확률도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남자 쪽에서 거리를 두면은 다시 잘 될 가능성도 올라가지만 뭔가 어정쩡하게 만나는 거 애매하지 않냐 라면서 여자 쪽에서 먼저 말을 꺼낼 수 있어요. 헤어지고 나서도 지수는 당분간 자유로움을 만끽할 겁니다. 근데 이게 지환이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밍 같은 새로운 취미라면서 예전보다 더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기 없이도 더 편해 보이는 지환이를 보면서 은근히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지수처럼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여자들은 후회를 좀 뒤늦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다면은 시간을 좀 둬야 돼요. 일단 자유를 준 다음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오는 결핍감을 느껴야 후회를 하는 편입니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소 몇 주의 시간은 가지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연락이 먼저 오더라도 너무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나 없이도 잘 지내는 느낌, 그리고 옛날처럼 너무 잘해주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미완성 상태로 놔두는 남자입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진짜 중요한 순간에 다음 주에 계속 하면서 딱 끊기면은 안달이 나죠. 이게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심리학 이론이에요. 사람은 미완성 상태에 있을 때 관심과 기억이 오래 지속된다는 이론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넷플릭스를 켜서 어떤 드라마를 1시간만 봐야겠다 했는데 1시간 뒤에 딱 1화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다가 만 느낌이 들면서 나머지 1회차도 보게 되죠. 이런 게 바로 미완성 상태가 되면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은 기억이 안 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은 두고두고 기억나잖아요. 이것도 결국 미완성된 사랑이기 때문에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여러분에 대해서 두고두고 생각나게 하려면 미완성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여자가 여러분을 다 꼬셨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썸 단계에서는 섣불리 이 남자가 나에게 넘어왔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자를 좋아한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지어서 빨리 보여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자로 하여금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을 적어도 몇 주는 가지게 해야 합니다. 그 의문이 여자에겐 호기심과 흥미가 될 거고, 그게 결국 여러분에 대한 호감을 증폭시켜 줄 거예요. 간혹 마음 급한 남자분들, 연애 고자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안 달라서 막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티를 내면은 여자도 좋아하겠지 하면서 여자한테 정성과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 거는 연애를 하고 나서 해도 충분합니다. 썸 단계에서 헌신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건 추리소설로 치면은 10페이지도 안 된 시점에서 범인이 누구다 스포를 해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흥미를 유발하려면 성취감이 중요합니다. 여자가 성취감을 느끼게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뭐 RPG 게임에서 캐릭터를 키울 때도 오래 해서 레벨업을 해야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자유롭게 자신감 있게 말하되 난 네 편이고 너만 볼 거고 너를 너무 좋아하고, 이런 말들은 천천히 해야 합니다. 남녀를 떠나서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자가 질려서 떠나는 경우는 많지만 너무 대충 해서 떠나는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그렇게 너무 대충 해서 떠나는 경우엔 내가 잘할게 같은 말만 하면은 잘 잡힙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경우엔 남자의 프레임이 떨어지지만 대충 하는 경우에는 프레임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번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자가 여러분을 떠날 것 같이 헤어질 낌새가 보이면은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마세요. 돌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자를 붙잡더라도 여자한테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낸다든지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가진 지현이라는 여자애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매달리면은 쉽게 질려하면서도 은근 역시 나는 인기가 많다라는 우월감을 느껴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여자들은 남자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먹고 살아요. 심지어 남자가 화내고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말이죠. 남자가 칭찬을 하거나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나는 짱이야 라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내가 이 관계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우월감을 느끼면서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지연이 같은 여자가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려면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싸울 때도 담담하게 팩트만 요목조목 따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닌가?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자극을 못 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박탈감과 혼란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덤덤하게 반응을 하면 오히려 여자 쪽에서 감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더 화를 내거나 더 서운한 척 한다든가 말이죠. 이러면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여자가 여러분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감정적이게 되면 될수록 나중에 그 상황에 대해서 후회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충동적으로 했을 때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한 10분 정도 시청하신 분들은 인내심이나 집중력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요즘 쇼츠만 보고 넘기는 사람들 많은데 10분 영상 보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본 분들에게만 말씀드리자면, 연애라는 걸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고 여자를 잘 만나야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진짜 남자로서 멋있어질 거예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라는 걸 어떻게 배우고 연애 능력을 어떻게 기를지 고민이신 분들은 무료 연애 코스 꼭 신청해서 보세요. 진짜 한 번뿐인 인생, 적어도 여자한테 막 쩔쩔 매면서 막 답장 기다리고 무슨 말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은 무료 코스 신청해서 보시면 됩니다. 영상 다 보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투자해서 연애 인생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메일 신청하시면은 바로 오니까 지금 당장 클릭하시고 바로 신청해서 보세요. 감사합니다.